안녕하세요. 내 손안의 책방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최만식 선생님의 탕류 세 번째 영상입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까요?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내 손안의 책방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흘렸던 씨앗. 7월과 8월은 그럭저럭 지나갔고 더위도 훨씬 물러가 마음부터 우선 가을이거니 여겨지는 9월이다. 장마가 스쳐간 처마 끝에 하늘이 좁다란 대로 올려다보면 정신이 들게 푸르다. 뜰 앞 화분에는 국화가 망울이 앉고 억척으로 마당 한기퉁이를 파 일궈 심은 다을리아가 한 길이나 탐지게 자랐다. 재호는 이제 며칠 아니면 당하는 추석에 단풍철에 금강산이나 모처럼 둘이서 회익 한번 다녀오자고 벼르고 있다. 해서 즐겁자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가을이다. 그러나 초봉이는 저놈 다을리아에서 빨갱이가 피려느냐 노랭이나 하얀 놈이 피려느냐 하고 속으로 점치면서 기쁘게 기다릴 경황조차 없이 마음은 어두워가기 시작했다. 초봉이는 지나간 5월 군산에서 고태수와 결혼하던 바로 전날 여자의 타고난 매달 행사를 마쳤었다. 그랬으니 날짜야 처보나마나 늦어도 6월 금음정께까지는 그게 있었어야 할 텐데 그냥 걸러버렸다. 처녀 쪽에는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6월 금음, 그때가 마침 재호와 새살림을 시작해서 수수하기도 했거니와 일변 결혼을 하면 그런 변조도 생긴다더니 그래서 그러나 보다 하고 심상히 여기고 말았다. 그 다음 달인 7월 금음께도 역시 감감, 소식이 없고 그냥 넘겨버렸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으나 설마 그랬으랴 하는 생각으로 하루, 이틀, 매일같이 기다리는 동안에 8월이 다 가도록 종시 소식이 없고 말았다. 9월로 접어들더니 그제는 분명한 임신의 징조가 보였다. 그것은 여자의 직감이기도 하려니와 그의 모친이 막내동이 병주를 포태했을 때 여러 가지로 변화가 생기던 것을 본 기억도 도움이 되었다. 맨 처음 신 것이 많이 먹혔다. 신 것 중에도 살구가 그놈이 약간 설익는다 해서 시큼한 놈을 실컷 좀 먹고 싶은데 철이 아니라 할 수 없이 나스밑강을 사다가는 이빨이 뻐득뻐득하도록 흠씬 먹었다. 한 번은 여느 때는 즐겨 하지도 않는 두부가 금시로 먹고 싶어서 식모를 시켜 한 목 10모를 사다가는 일변 철에다가 기름을 붙이면서 집어 먹으면서 한 것이 두부 10모를 다 먹어냈다. 식모가 그걸 보더니 빈들빈들 아씨 애기 서시나 배요 하는 것을 새수 빠진 소리 작작하라고 지천을 해두었다. 이 허천 들린 것 같이 음식 먹고 싶은 증세가 지나고 나더니 이번에는 입덧이 나서 욕질이 자꾸만 넘어오고 가슴이 체한 것처럼 거북하기 시작했다. 밥맛은 뚝 떨어지고 그렇지 않아도 여름의 더위에 시달려 쇠약해진 몸이 더욱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휘에 휘둘렸다. 그러나 이런 몸의 고통쯤은 약과였었다. 고태수와 결혼을 하고 장영부한테 열흘 만에 겁탈을 당하고 다시 보름 만에 박재호를 만났으니 대체 이게 누구의 자식이냔 말이다. 요행 재호의 씨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일이다. 그러나 태수의 씨라면 딱한 노릇이다. 그렇지만
재호는 속이 튄 사람이라 그런 이해야 해줄 테니 그런대로 괜찮다 치더라도 만약 불행해서 형부에 씌이고 보면 생각하면 기가 딱 질렸다. 방금 제 뱃속에 형부와 꽃같이 생긴 것 하나가 들어있거니 싶고 오싹 몸서리가 치이곤 했다. 대체 네 자식이냐? 알아낼 재주는 없었다. 고가의 자식일 수도 있으면서 아닐 수도 있고 박가의 자식일 수도 있으면서 아닐 수도 있고 장가의 자식일 수도 있으면서 요행 아닐 수도 있기는 하고 그러니 그 분가는 결국 낳아놓은 다메라야 나설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낳아놓고 보아서 재호면 재호를 태수면 태수를 닮았다면 이건희와 형보를 닮았다면 그것은 해산이 아니라 벼락을 맞는 것이요 자식을 낳아놓은 게 아니라 구렁이같이 징그러운 고깃덩이를 낳아놓는 것일 것이다. 재호한테도 낯이 없을 뿐 아니라 천하에 그것을 젖꼭지에 물려가면서 기르다니 죽으면 죽었지 그 짓은 못한다. 혹시 아무도 닮지 않고 저만 탁해 주었으면 해롭지 않을 듯 하기는 하나 그러고 보면 이게 네 자식이냐는 것을 분간 못할 때니 안 될 말이다. 애비 모를 자식을 낳아 놓았단께 가령 재호가 그런 속 저런 눈치를 모르고 제 자식인 양 조이 기른다 하더라도 남의 계집으로 앉아서는 차마 민망해 못할 노릇이다. 그뿐더러 애비 모르는 자식이 애비 아닌 애비를 애비로 부르게 하는 것도 본심 있어야 더욱 못할 짓이다. 그러면 이를 장차 어떡하나. 미장의 비비송곳같이 천작을 한 끝에는 애가 같아 이렇게 자문을 하는 것이나 역시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고 되레 더 무서운 걸로 궁리는 빠져들어가던 것이다. 비록 석 달밖에 안 된 생명이지만 그렇더라도 그걸 밟아 죽이는 것이 죄로 갈 짓은 죄로 갈 짓이나 뒷일을 두루 각다분찮게 하자면 역시 낯이 많은 것이 옳겠다는 것이다. 생각이 이에 미쳤을 때 그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그러나 두려워도 차라리 그 두려움을 취하고 싶었다. 더욱이 재호가 임신을 한 눈치를 챌까 봐서 애가 쓰였다. 그리하여 몸은 담뿍 지쳤는데 마음 또한 암담하고 일변 초초하여 살림이고 좋은 가을이고 통이 경황이 없던 것이다. 제중당에 석 달 있었던 빈약한 경험과 막연한 상식의 힘으로 약을 알아내기에 초봉이는 보름 간간이나 애를 썼다. 약을 알아내고 이어 사다 놓기까지 하고서도 그러나 매일같이 벼르기만 하고 벌써 10여일이나 미룸미룸 밀어 나왔다. 10월 열흘께다. 이제는 배가 제법 도독이 불러올라 손으로 옷 위를 만져도 그럴싸했다. 아침인데 재호가 조반상을 봤더니 요새 어찌 신색이 많이 못됐어. 어디 아픈가? 하면서 딴속 있어 흐물흐물 웃는다. 초봉이는 가슴이 뜨끔했으나 아마 그새 여러 날 횃배가 아프더니 그래서 그런가 보다고 천연덕스럽게 둘러댔다. 횃배? 그럴 리가 있나. 아무려나 오늘 나하고 병원을 가던지 애수근을 청해 오던지 해설랑 진찰을 좀 해볼까? 싫어요. 초봉이는 살겁해서 절로 소리가 보풀스럽다. 저런 뱅개가 있나. 몸 아픈 사람이 그래 진찰을 해보자는데 그렇게 쏠거 뭐람. 허허허. 그리지 말고 자 어서 밥 먹고 예쁘게 단장하고 그래요. 그럼 병원에 다녀오다가 내 조선호텔 한딱 쓰자느리.
싫대도 그래요. 저런 고집이 있으려고. 허허허. 그럼 병원이 그렇게 싫거든. 일로로 오라고. 내라도 맥을 좀 짚어보게. 재호는 밥 먹던 손을 슬그머니 내민다. 초봉이는 물씬물씬 물러나면서 싫어, 몰라. 마구 할킬 때야. 마구. 하고 암상떨이를 한다. 우리 괭이가 어째서 저럴꼬. 그래, 그럼 그만두지. 인전 다 알았으니깐. 허허허. 알긴 뭘 안다고 저래 밉상이네. 그렇게 숨기려 들 거야. 뭐 어딨누? 응? 제기할 것. 우리 괭이가 인전 벌써 애기 어머니가 된단 말이었다. 허허허. 저희가 미쳤나? 어이구 참 볼 수 없네. 제기할 것. 나도 우리 초봉이 덕분에 막내둥이를 본단 말이지? 부끄러워요. 괜히 심심하니깐 사람 놀리려므로. 놀리긴 남은 시방 좋아서 그리는데. 재호가 좋아서 그런단 말은 그러나 공연한 말이고 유쾌해 하는 것이 역시 농이던 것이다. 그는 진작부터 건의는 챘었지만 간밤에야 그게 적실한 줄 알았는데 그러자 초봉이가 이렇게 폴폴 뛰는 걸 보고 여간만 시방 속이 뜨악한 게 아니다. 분명코 초봉이가 고태수의 혈육을 잉태했기 때문에 한사코 임신을 숨기려 들거니 미상볼 전 남편이 죽은 지 겨우 보름 만에 내게로 왔었고 그러니까 이번 임신이 노상 전에 사람의 씨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으려니 싶었던 것이다. 재호는 그렇다면 생판 제 계집이 낳아놓은 남의 자식을 떠맡아 가지고 길러야 할 판이라 억울한 아비의 부담이요. 불쾌한 기억의 기념물이 아닐 수 없는 것은 아니었었다. 그러나 일변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 계집을 데리고 사는 이상 그것을 부담했지 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처럼 비명형사를 한 인간 하나의 혈육이 생명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할 일인즉 활렵 삼아서라 끝을 두고 보기는 할 만한 것이라고 그는 울며 겨자 먹는 푼수로 단념을 하고 말았다. 재호가 이렇게 속다르고 겉다른 다른 말을 하는 줄은 아나 모르나 가네 초봉이는 제대로 마음이 급하여 그새 여러 날 두고 미뤄만 오던 계획을 오늘은 기어코 해치려니 단단한 결심을 가졌다. 재호가 나가기를 바쁘게 장롱옷 사품에다가 잘 건사해 두었던 약을 찾아냈다. 조반도 먹을 생각이 없고 식모더러 냉수만 가져오게 했다. 1호 교갑 12개. 이것은 보통 때 약으로 먹자면 사흘치 분량이니 굉장에 가깝다. 그래, 좀 과한 줄 알고서 2개는 덜어놓고 10개만 해서 왼편 손바닥에 쥐었다. 바싹 도사리고 앉으면서 바른 손으로 냉수 그릇을 집어들었다. 손이 바르르 떨리고 무심결에 아랫배가 내려다 보였다. 그새 15일 두고 번번이 여기까지 해보다가는 금시로 하늘이 내려다보고 뱃속의 것이 꼼틀하는 성만 싶어서 도로 걷어치우곤 했던 것이다. 유난스럽게 속엔약이 반짝거리는 교갑 10개를 손바닥에다가 받쳐든 왼편 손이 입으로 올라오려다가는 마치 천근무대로 잡아 끌듯이 바르르 떨면서 도로 내려가고 몇 번이고 이 승강이를 하다가 마침내 후유 한숨이 터져 나온다. 할 수 없이 바름손에 든 물그릇을 내려놓고 왼편 손바닥에 교감만 말끄러미 내려다본다. 식모가 허겁지겁 회사로 달려와서 재호를 불러내어 저 아씨가 돌아가셔요. 햇소리를 하셔요. 정신을 못 차리세요. 하면서 대중 없이 주워 삼키기는 바로 오정이 조금 지나서다. 약을 먹었구나. 재호는 단박 속을 알아채었다.
허둥지둥 하면서도 친구요 개업인 S한테 전화를 걸어 위 세척을 할 준비까지 해가지고 오라는 부탁을 한다. S는 실상 산부인과의 전문 의사지만 재호와 절친한 관계로 재호 집 안에서 누가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그리로 쫓아가고 골치만 좀 띵 해도 볼러오고 하는 말하자면 촉탁의신 맥이었었다. 제 할 말만 다 하고 난 재호는 수화기를 내등귀치고 한 걸음에 2발씩 뛰어 집으로 달려간다. 초봉이가 머리칼 한 오라기만한 정신에 매달려 둥둥 뜨다가 땅속으로 가라앉다가 배암같이 생긴 형부한테 쫓겨다니다가 그게 갑자기 태수이기도 하고 염라대왕 앞에 붙들려 가서 문초도 받아보고 문초를 하던 염라대왕이 제호가 되어 기다란 얼굴로 희죽이 웃으면서 옆으로 오기도 하고 형부가 칼로 옆구리를 찢고 뱃속에서 기어 나오기도 하고 이런 혼몽 중에서 온껏 하루낮 하룻밤을 지나 제정신이 들기는 그 이튿날 저녁 나절이다. 정신이 들자 이어 생신줄을 아는 순간 맨 먼저 손이 아랫배를 가졌다. 돈독하게 배가 만져질 때 그는 안심과 실망을 한꺼번에 느끼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사흘이 지나서 초봉이는 기운을 웬만큼 소성이 되었고 재호가 저녁상을 받을 때에는 자리를 밀어놓고 일어나 앉을 수도 있을 만했다. 그대로 누웠지 않고 누웠으라고 그냥. 재호는 상어하듯 만류를 하면서 비바람 한 방 맞고 휘달린 꽃같이 초췌한 초봉이 얼굴을 물끄러미 건너다 본다. 초봉이는 점직해 웃으려다 말고 외면을 한다. 재호가 이내 글에 대해서는 입을 떼지 않았고 그래서 둘의 사이에는 무엇이 깨르만이 걸려있는 것 같아 마주 얼굴을 쳐다보고 앉았기가 거북했던 것이다. 재호는 그러나 그 일을 제 속붙이나 해두고 탓을 말렸던 게 아니고 초봉이가 몸이 완고해지거든 차차 타이르려니 기다리고 있던 참이다. 사람도 참. 재호는 이윽고 빙깃 웃으면서 숟갈을 집어든다. 그건 무슨 짓이람. 그리다가 죽으면 어쩌려고 그래. 겁도 나지 않어? 초봉이는 외면을 하고 앉아 치맛고름만 만지작거린다. 응? 초봉이. 초봉이. 그러면 몹쓰는 벼보야. 어찌됐건 간에 초봉인 그 생명의 어머니가 아닌가. 어머니. 그런데 글쎄 그 거조를 하다니 송구스럽지도 않던가. 초봉이는 어머니라는 이름 밑에서 책망을 듣고 보니 미상불 송구한 것 같기는 했다. 그러나 그저 그럴싸했지 진정으로 마음이 저리게 죄스러운 줄은 모르겠었다. 만일 이번이 2~3번째의 임신이라면 어머니답게 참으로 송구한 마음이 마음에서 우러나기도 했을 것이다. 보다도 오히려 남의 책을 듣기 전에 그랬을 것이다. 죄를 짓는 일에 대해 인간으로서 마음 약한 여자로서 그리했던 것이지. 옳게 어머니다운 양심이나 애정이 나는 극히 무력해서 당자 자신의 의식지 못할 만큼 모호했던 것이다. 그처럼 소봉이한테 있어서 어머니다운 애정이나 양심이 희박한 것은 그것이 초봉이의 살로서 느낀 것이 아니고 남의 말이나 남의 일을 다만 듣고 보아서 알아낸 습관으로서 생리 이전인 때문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방도 너는 어쨌든 그 생명의 어머니가 아니야. 고 뼈아플 소리를 들어도 단지 남이 부끄러웠지 제 마음에 걸리진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말이야 초봉이. 글쎄 재호는 실상 오금 두어 나무란 것이 아니고 종시 부드러운 말로 타이르는 말이다. 세상 일을 그렇게 억지로 해대려 들면 몹쓰는 법이야. 영리라건 실패하는 장본이니까. 알겠나? 3월 20날 밤이 깊어서 마침 봄이 올 테라
생일만은 좋을지 몰라도 속절없이 딸아지 목숨이건만 그래도 어린 것은 부득부득 머리를 들이밀고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내가 만일 너를 안다면, 그리고 내가 나오는 얘가 어딘 줄을 안다면 너는 탯줄을 흐트려 잡고 매달리면서 나는 싫다고 울며 발버둥을 치리라마는. 초봉이는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 거꾸로 했던 놈이 한 바퀴 휙 돌고 돌아서는 뿌듯하게 나오려 하자 모체의 고통은 점점 더하다가 필경 절대의 고폐에까지 이르렀다. 초봉이는 이렇게도 들이조지는 무서운 고통이라고는 일찍이 상상도 못했었다. 배를 눌러 터트린다든지 몽둥이로 팬다든지 어디를 잡아 찢는다든지 하더라도 가령 배가 터지면 터졌지 한 번 터진 다음에는 오히려 아픔이 덜리고 후련할 텐데 이건 쫀득이 누르는 채 조금도 늦추지 않고 끝없이 계속이 되니 견디는 수가 없었다. 눈이 뒤집히고 정신이 아찔아찔하여 옆에서 의사와 간호부와 재호가 무엇라고 떠들기는 하나 알아들을 경황이 없었다. 옹골진 속은 있어 소리를 지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렀으나 그래도 응 소리가 이빨새로 새어나온다. 위로 죄앙을 비롯하여 아래로 행렬병 사망자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소치는 적어도 그 절반은 그가 모체로부터 세상을 나올 때에 모체가 받은 절대의 고통과 결사의 모험의 값인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초산이라 그렇기도 했겠지만 분명한 난산이었었다. 2시간을 뼈대고 나서 다시는 더 참을 수 없는 고비까지 이르자 초봉이는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입만 딱딱 벌어졌다. S는 할 수 없이 스코폴라민 주사를 산모에게 놓아주었다. 효과만은 신속하여 초봉이는 바로 마취가 되고 수월하게 해산이 되었다. 초봉이가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에는 아래가 한 토막 무너져 나간 것 같이 허전하고 얼얼했다. 낳기는 나았지? 대체 어디서 솟아났는지 마치 대령이나 했던 것처럼 맨 먼저 이렇게 착 안심부터 되던 것이다. 어떻게 생겼을꼬 이어서 이런 호기심이 그건 역시 어느 구석이라 없이 절로 우러나던 것이다. 바로 낳기 바로 전까지도 내내 형부를 닮았으면 하던 공포와 불안은 웬일인지 차례가 더디어 훨씬 만에 어떻게 생겼을꼬 하는 호기심에 연달아서 비로소 아주 가벼운 불안으로서 떠오르는 것은 초봉이 제가 생각해도 되레 이상했다. 정신이 좀 드나? 헤헤. 재호가 기다란 얼굴을 바짝 들이대면서 희죽희죽 웃는다. 속 없는 위인, 무엇이 저리 좋은고. 초봉이는 기운도 없으려니와 재호가 보기 싫어서 눈을 도로 감는다. 그러자 마침 저편에서 응애 하고 우는 아기의 울음소리, 어떻게나 응애 우는 소리가 간드러지고 이쁘던지 초봉이는 놀란 것처럼 눈을 번쩍 뜬다. 확실히 그는 한계의 경의를 즐기려는 무릎에 긴장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응애, 이쁘면서도 느끼는 듯 누구를 부르는 듯 못 견디게 가엾은 아기의 울음소리가 첫 귀로 들렸을 때 과연 초봉이는 아무것도 다 그만두고 어쩌면 저렇게도 이쁜 것이던가 하는 경의를 띤 반가움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한꺼번에 더럭 솟아오르던 것이다. 어서 아기를 좀 보고 싶었다. 설사 형부를 닮았어도 좋으니 제발 어서 보고 싶었다. 헤헤, 계집애야 계집애. 재호가 허리를 펴고 일어서면서 고개를 저편께를 가리키며 신용을 한다. 계집애? 계집이라는 것이 계집애라면 분명 초봉이 저와 같은 것이겠으니 싶으면서 더욱 반가운 것 같았다.
간호부가 산모의 눈에서 아기를 찾는 눈치를 알고는 저편으로 쪼르르 가더니 용 기저귀에 싼 아기를 안고 온다. 초봉이는 속히듯 급한 짝으로 고개를 돌리고 기다린다. 어쩌면 아기를 요렇게도 예쁘게 간호부가 칭찬인지 건사를 무는지 연신 흠섬을 떨면서 아주 여승 어머니랍니다. 어머니 화상을 그냥 그대로 그려놓은걸요. 들여대주는 대로 초봉이는 아기를 올려다보다가 무심코 미소를 드러낸다. 핏발이 보이게 하늘하늘하고 그래서 숭없다 할 만큼 시뻘겋고 그런 상이 콧등을 쎄펴올 눈을 감고 머리털만 언제 그렇게 자랐는지 새카맣고 이런 형용이라 아까 울음소리만 들을 때처럼 가엾지는 않았다. 그러나 모습이 정말 좋아 꽃같이 생긴 게 무슨 기적을 만난 것처럼 기특해서 반가움은 한결 더했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아기가 형부를 닮지 않는 것이 가슴 후련하게 다행스러웠다. 그러나 그 끝에 의뢰껏 네 자식인지 모를 자식 하는 탄식이 대단했을 것이로되 그건 역시 임신 때 생각하던 것보다 그리 심하지 않았다. 나를 닮은 나와 꽃 같은 그런 것을 제가 하나 놓았대서 오히려 그것이 재미가 났다. 그래 원, 요렇게도 원. 재호가 아기와 초봉이를 번갈아 굽어다 보면서 시시덕거리는 것이다. 저하고 거저 꼭 같은 걸 또 하나 낳아놓는다. 그것도 심술이야 심술. 제기할 것. 그럼 어머니를 닮지 않고 자네를 잘 맞더라면 졸 뻔했나? 의사 X가 재호를 구슬려주는 소리다. 그 말에 재호는 속으로 원 천만에 이게 네 자식인데 야고 어처구니가 없었으나 그런 내색은 물론 드러내지 않고 아무렴 아범을 딱 해야지. 저 기다란 얼굴 처치가 곤란한걸? 한 토막 잘라놓고서 시집을 가야 않나? 허허, 그건 그런 불편이 있나? 허허허, 제기할 것. 재호는 그래도 얼마만큼 마음이 흡족해서 연신 짓거리고 수선을 피우고 하던 것이다. 그는 초봉이더라야 다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로는 그랬었지만 막상 어린 것이 제 아베 고태수라는 그 사람을 닮아가지고나 나오게 되면 그런 불쾌한 노릇이 있으랴 싶었었는데 공평하게 마련이 되느라고 어미 초봉이만을 닮았으니 안심이라고 하자면 아닐 것도 아니었었다. 이튿날 저녁 늦어서 초봉이는 처음으로 아기를 안고 젖꼭지를 물릴 때 비로소 어머니가 된 성 싶었었다. 여기 어디 좀 예쁜 데가 없나 하고 혼자 웃으면서 자꾸만 들여다본다. 생긴 게 아직 그 꼴이어서 이쁘다고 할 때는 없어도 예쁜 것 같기도 하다. 아기는 무엇이 배는지 안 배는지 몰라도 눈을 뜨기는 뜨고 아릿아릿 하다가 젖꼭지를 입에다 대주니까는 입술을 오물오물 하더니 언제 배웠다고 답심 물고서 쪽쪽 젖을 빨아들인다. 그게 어떻게나 재미있는지 깨가 쏟아지는 것 같았다. 스코폴라민의 여독을 말고는 초봉이는 산후에 다른 탈은 없이 몸이 소송되어 2주일 후에는 퇴원을 했다. 재호는 초봉이도 위할 겸 저도 아기한테 초봉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유머를 정하라고 권을 했다. 그러나 그새 벌써 아기한테 정이 들기 시작한 초봉이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기 이름은 초봉이가 옥편까지 한 권 사다 달래서 열흘이나 뒤적거리고 공리하고 하다가 송이라고 겨우 지었다. 썩 마음에 드는 이름은 아니라도 달리는 아무리 지어볼래야 신통한 것이 나오지 않았다. 이름은 그렇게 해서 지었어도 성은 정할 수가 없었었다. 고가, 장가, 박가, 그놈 셋 중에서 어느 놈인 것은 분명하나
그러나 단 셋 중에 하나, 그걸 알아낼 길이 없었다. 그러니 필경 어린 것은 성도 없거니와 따라서 아비도 없는 자식이던 것이다. 초봉이는 임신 때에 막연했던 것과는 달라 모둠새 자식의 어미가 된 슬픔이 비로소 뼈에 사무쳤다. 초봉이는 딸 송이한테 정이 드느라고 봄이 아무리 번화해도 여름이 아무리 더워도 다 상관없이 지냈다. 그리고 다시 가을철로 접어들어 시방은 10월도 반이나 지나간 보름께다. 그동안 송이는 초봉의 알뜰살뜰한 정성과 솜씨로 물 것 없이 잘 자랐다. 처음 한두 달이 지나서 사람 꼴이 박혀 제 모습이 드러나자 이제는 이목구비 하나도 빼지 않고 초봉이를 그대로 벗겨놓은 신웅이었었다. 7달인데 아이가 일 되느라고 벌써 익한빵을 제 맘대로 서울서울 기어다니고 일어나 앉고 했다. 손에 닿는 것이면 바느질 꾸리고 밥상이고 마구 잡아 엎지르고 움켜쥐는 것이면 이내 입에다 틀어넣는다. 살이 토실토실한 놈이 엄마를 제법 부르면서 기어오른다. 따로따로를 하라고 일으켜 세워주면 엉거주춤하고 다리를 버팅기다가 덜썩 주저앉는다. 그걸 보고 초봉이와 식모가 제르르 웃으며 저도 벙긋하고 웃는다. 탁발가의 조조 군사 신세 타령이 아니라도 외목 불알에 고추자지가 대롱대롱 하지만 않았을 따름이지 온갖 예쁜 짓은 다 하려고 들던 것이다. 초봉이는 송이가 생김새나 하는 짓이나 속속들이 예쁘지 않은 데가 없고 정붙지 않은 짓이 없었다. 하기야 동물이나 진배 없는 유화를 기르는 인간인지라 아이로에서 심정이 상하는 때도 있고 성가신 때도 있어 간혹 볼기착을. 하기야 동물이나 진배 없는 유화를 기르는 인간인지라 아이로에서 심정이 상하는 때도 있고 성가신 때도 있어 간혹 볼기짝을 찰카닥 붙여주기도 하고 할 소리 못할 소리 해가면서 요구에 퍼붓기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요. 곧 뉘우쳐서는 가엾어 한다. 성을 정하지 못하고 민족도 하지 못하는 것이 가끔 생각이 나서 마음이 괴로운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게 태수의 자식이나 형보의 자식이냐 제호의 자식이냐 하는 꺼립직한 생각도 없고 네 자식이면 어떠냐 사람의 새끼 하나를 낳아서 기르는데 이렇게 억지로 단념하는 주문도 외울 필요도 없고 그저 내 자식, 내가 난 내 자식이라고만 여길 따름이다. 초봉이는 송이한테다가 온갖 정을 다 드리고는 아무것도 더 바라질 않았다. 자나깨나 송이가 있을 뿐이다. 그는 지금 이대로 그럭저럭 제호한테 몸을 의탁해서 송이나 바람치이지 않게 잘 길러내는 것으로 나머지 반생의 낙을 삼으려니 했다. 아이한테만 한 빡 빠져가지고는 그래서 살림이고 세간 치닥거리고 화분이고 재봉틀이고 다 잊어버렸다. 그다지도 못 잊어 애가 쓰이던 친정도 가끔 마음이 등한해지는 때가 있었다. 다달이 보름이면 잊지 않고 한 20원씩 돈을 붙여주는 것도 송이와 개울에 신길 탈의 버섯 만들기에 참작하여 이틀 사흘 미루기도 했다. 송이한테 정을 붙인 뒤로 승재를 인하여 마음 적막하던 것도 이제는 모르게 되었다. 하기야 승재를 아주 잊어버린 것은 아니다. 더러 생각은 난다. 생각은 나지만 지금 이 아이가 승재와 사이에 생긴 아이로 그래서 송이가 승재더러 아빠 하고 부르고 이쁜 짓을 하고 하는 재롱을 승재와 마주 앉아 보았으면 재미가 있으리라는 공상으로 생각은 둘러앉혀지고 말았다. 그것은 승재를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요. 초봉이 제 마음에 회포도 아니요. 차라리 송이의 압이 없는 허전함을 여겨서
우러나는 아쉬운 생각이었다. 초봉이의 그런 변화는 자연 재호한테 대해서도 드러났다. 그는 재호한테 여간만 범연히 굴지를 않았다. 재호가 남편이라는 것이나 재호라는 남편이 있다는 것을 여느 때는 어여시 잊어버리고 지낸다. 재호와 밤에 자리를 같이 하게 되면 될 수 있는 대로 기회를 피하려 들고 조석의 시중 같은 것도 식모한테만 내맡겨버리고는 돌아보지를 않는다. 하기야 마음과 몸이 지나치게 송이한테만 쓰이는 중에 모르고 절로 그렇게 된 것이요. 일부러 한 짓은 아니지만은 그건 어째서 그랬든지 간에 재호는 재호대로 밟히고서 끔지록 안 할 리는 없던 것이다. 초봉이가 그러기는 여름철부터 와락 더 심했었는데 재호는 사람이 음웅하고 일일이 내색을 하거나 군우름을 하거나 하지를 않아서 망정이지 그렇다고 우렁이 속 같은 속조차 없는 바는 아니었다. 씨는 여름에 온종일 회사에서 일을 시달리다 명색 집구석이라고 들어와야 도무지 붙일성이 없다. 계집이라는 건 빽빽 우는 자식이나 차고 누워서 남편 채것이 들어와도 원두장이 쓴 오이 보듯 하기 아니면 제야 할 일만 하고 있다. 그 일이 그리 소중하냐 하면 어린 것 기저귀쯤 갈아채우는 것이다. 시원한 물수건 하나 적셔다 주는 법 없고 기껏해야 식모가 나서서 새숨을 한 대야 떠다가 던절내기가 고작이다. 그다지도 즐기는 줄 번번이 알면서도 맥주 한 병 얼음에 채웠다가 내놓는 눈치도 없다. 저녁 밥상이라야 옷에서 쉰내가 푹 지르는 식모가 들여다 놓는 게 있던 구미도 다 떨어지고 어설프기란 그만이다. 마르고 방구석이고 걸리는 게 기적이요. 어디로 코를 두르나 젖비린내다. 밤이면 십자군의 계집인 듯 정조 무장을 하기가 일쑤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못해서 계집 노릇을 한다는 것이 청류의 계집보다 더 싱겁다. 밤에 저기 서늘해서 겨우 잠자기 좋을만 하면 어린 것 감기 든다고 앞 뒷문을 쳐닫는다. 한밤중이고 새벽녘이고 옆에서 어린 것이 빽빽 울어 단잠을 깨놓는다. 그럴지라도 그게 내 자식이라면 귀엽고 소중한 맛에 그래저래 견딘다지만 이건 생판 남의 자식을 가지고 그 성화를 받는단 말이다. 그런데다가 한술 더 떠서 아침에 조반상을 받고 앉으면 우리 송이 민족을 어서 어떻게 해야지 이런 소리를 내놓는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그래도 좋게 무얼하고 어물어물하면 실상 또 윤희의 이혼이 되지 않았으니 별 수가 없기도 하지만 되레 암상을 내가지고 들볶곤 한다. 그런 날이면 회사에 나가서도 온종일 기분이 좋지 않고 일에 막아붙는다. 이러고 보니 재호는 결국 남의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남의 계집을 먹여 살리느라고 눈 번이 뜨고 병신구실을 하는 맥이다. 초봉이는 사실 또 송일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도 원원이 길이 재호의 정을 붙잡아두지 못할 채비는 못할 제비다. 그저 인사삼아 껍데기로만 칠해본으로만 남의 첩이지 속정을 주지 못하니 그럴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저래 재호로 앉아보면 벌써 1년 반 그동안 웬만큼 사랑 때문에 했고 했은즉 계집이 이쁘고 묘하게 생겼다는 것에 대한 감각이나 흥은 이제는 덤덤해진 판이다. 누가 뭐하라 해도 애첩은 애첩인걸. 둘의 사이에는 그리하여 조만간 파탈이 나고라야 말 형편이었는데 계제에 초봉이가 달밤에 삭가쓰고 나오더란 푼수로 사사히 예쁘자른 짓만 했사니 그거야말로 붙는 불에 제라시 부채질을 하는 것이라고나 할는지. 재호는 그래서 여름이 식어가는 9월달부터는 가정
재호는 그래서 여름이 식어가는 9월달부터는 가정에 등한한 기색이 차차 드러나더니 10월로 접어들자 그것이 알아보게 유표했다. 이틀에 한 번쯤은 저녁을 비워내린 채 바깥잠을 자고 그 다음날 저녁에야 들어와서는 행여 초봉이가 바가지라도 긁을까봐 손님이 왔느니 회사 볼일로 인천을 다녀왔느니 벙땡 하고 하다가 아무 반응도 없으면 그만 헤매고서 심심하게 앉았다가는 도로 힝하니 나가고. 그러나 초봉이는 그걸 조금도 괴념 않고 차라리 성가시지 않은 것만 다행히 여겼다. 그는 재호의 등한해진 태도를 제 말대로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러나 보다고 심상히 여길 뿐이지 유성 온천에서 약속해주던 생활의 설계를 든든히 믿고 의심은 해보려 하고도 않던 것이다. 그러던 끝에 오늘 또 초봉이는 재호가 더욱 전에 없이 사흘째나 싹도 안 보인 것은 통이 잊어버리고서 태평세월로 마루에 앉아 송이한테 젖을 물리고 재롱보기에 방금 여념이 없던 참이다. 서곡. 초봉이는 동생이 하도 황망히 달려들면서 겸하여 사뭇 자지러져 찾는 소리에 저 애가 일 저지를 걸 벌써 다 알고 이러질 않나 싶어 깜짝 놀랐으나 이어 곧 무슨 그럴 리가 있을까 보냐고 미심은 미심대로 한 옆에 젖혀준 태 얼굴을 천연스럽게 가시려고 한다. 그러나 마루로 뛰어올라 문턱을 디디고서는 개봉이에 가뜩 더 간절하게 언니 부르는 소리가 어떻게도 정이 넘치는지 그런데 또 눈에서는 눈물이 글썽글썽 솟아오르고 초봉이는 제법 침착하자고 마음 도살해 먹었던 것은 그만 파그르르 쓰러지고 마주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져 내린다. 그것은 사람의 육신의 동기간 사이에서만 우러날 수 있는 극진한 애정에서 초봉이는 순간 아무것도 다 잊어버리고 아프리만큼 감격을 느꼈다. 그는 뒷일이야 어찌 되든지 설사 개봉이가 말려서 시방 최후의 요기는 한 가지 일인 자결을 뜻대로 이루지 못하게 될 값에 그렇더라도 이렇게 다시 한번 동생을 상면하는 것이 크고 그러므로 기다리고 있었던 게 잘한 노릇이고 하다 싶어 더욱이 기뻐해 마지 않는다. 개봉이는 형이 무사히 있음을 보고서 와락 반가움에 지쳐 눈물까지는 나왔어도 그 다음 다른 것은 암만 해도 머루 같은 속같이 얼떨떨하니 가늠을 할 수가 없었다. 가만히 한 발걸음 방 안으로 개봉이는 형의 기색과 동정을 살피면서 또 한 걸음 떼어놓고는 둘레둘레 하다가 언니 조르듯 응석을 하듯 답붓 성화가 난 소리다. 왜 그다지 성화에 개웠느냐고 물으면 저도 성백 대답은 못할 테면서 그러나 단단히 걱정스럽기는 걱정스러웠다. 초봉이는 눈에 눈물을 담은 채 아낌없이 가만히 웃으면서 지금 오니? 하고 근경이 있으지 대답을 해준다. 경황 중에도 개봉이는 참으로 아직껏 형의 웃는 입가는 이쁘다고 좋아했다. 잠깐 서로 말이 없이 보고만 섰다. 개봉이는 자꾸만 궁금해 못 견디겠는데 그러면서도 어리뚱해서 무슨 소리를 무엇라고 물어보고 이야기하고 할지를 몰랐다. 하다가 언뜻 승재와 같이서 온 생각났다. 별반 이 장면의 이 공기에 긴급한 테마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생각이 난 것을 말 않고 가만히 있을 것도 없는 것이라. 남서방도 왔는데 뭐? 초봉이가 호들갑스럽게 놀라는데 마침 뚜벅뚜벅 마당으로 승재가 들어서고 있었다. 초봉이는 반사적으로 몸이 앞비다지께로 와락 쏠리다가 마당 가운데
추적 멈춰서는 승재와 얼굴이 마주치자 꺾이듯 고개가 깊이 떨어진다. 개봉이도 형의 어깨너머로 내다보고 그러나 불빛이 희미해서 피차의 얼굴의 변화는 세 사람이 다 같이 알아보지 못했다. 승재는 둘레둘레 망설이고 섰다가 그로서는 좀 대담하리만큼 대뜰로에서 마루로 성큼 올라선다. 건넌방의 아우 형제는 시방 승재가 그리로 돌아올 줄 기다리고 있는데 승재는 마루에서 잠깐 머뭇거리더니 쿵쿵 발소리를 내면서 안방께로 가고 있다. 개봉이도 의아했지만 초봉이는 숙였던 고개를 번쩍 소스라치게 놀라서 아이 뭐니 저희가 하면서 기색할 듯 목소리를 짓누른다. 그러나 승재는 벌써 미닫이를 뒤로 닫고 들어갔고 개봉이는 비로소 번개같이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어 눈이 희둥그레지더니 형더러 무슨 말을 할 듯 하다가 우르르 마루로 달려나간다. 초봉이는 일순간의 격동 끝에 어깨를 축 처뜨리고 넋없이 서서 있고 개봉이는 한 걸음에 마루를 지나 안방 미닫이를 와락 열어젖힌다. 생각한 바와 같았는데 놀람은 놀람대로 커서 악! 조심스러우나 무거운 울부짖음이 쏠려 오른다. 문 닫고 절로로 가서 있어요. 천혜를 걷어치우고 형보의 시선을 손목 짚어 맥을 보던 승재가 얼굴을 들지 않은 채 개봉이를 나무란다. 개봉이는 도 오래 정신없이 섰을 것을 승재의 주위에 기계적으로 미닫이를 닫고 역시 기계적으로 한 걸음 두 걸음 건넌방을 향해 걸어온다. 초봉이는 동생과 얼굴이 마주치자 힘없이 고개를 떨어뜨린다. 개봉이는 형의 앞에까지 와서 조용히 선다. 말은 없고 형의 숙인 이마를 보던 눈을 책상 위의 약병으로 돌렸다가 도로 형을 본다. 이때는 놀랐던 기색이 벌써 다 가시고 슬픔이 가득히 얼굴로 갈려들었다. 저 사약이 말을 하는 죽음이 아니면 법이 주는 형벌, 일순간 후에는 반드시 오고야 말 형의 절박한 운명의 아픔을 시방 개봉이는 독립한 채 개체의 것으로가 아니요 바로 제 살 속에서 감각하고 있는 것이다. 언니 들이 몸부림이 치일 직전에 무의식한 호흡 같고 부르는 소리도 목이 메어 목에서 걸린다. 초봉이는 순순히 고개를 들어 웃으려고 한다. 조용히 단념을 하는 미소. 하니 그것은 웃음이기보다 울음에 가깝겠지만 그나저나 동생의 너무도 슬픈 얼굴 앞에서는 이내 쓰러져 버리고 만다. 하고서 방금 울음이 터져 오를 듯 입이 비죽비죽. 개봉아, 언니. 개봉이는 와락 쏠려들어 형의 아랫도리를 얼싸안고 접질리고 초봉이는 그대로 주저앉으면서 동생의 어깨에다가 고개를 파묻는다. 두 울음소리가 동생은 높게 형은 가늘게 서로 뒤섞여 호젓이 떨린다. 쬐끔만 더 참던 않고 쬐끔만 갑자기 개봉이가 얼굴을 쳐들면서 어깨를 쌀쌀 안타까이 부르짖는다. 조금만 참았으면 남서방이 나서서 언니를 구해내주고 다 그러기로 했는데 조금만 더 참지 이 일을 어떻게 해 언니. 언니. 개봉이는 도로 형의 무릎에 가 엎드린다. 폭폭하다 못해 하는 소리요. 말하는 그대로지. 말 이외에 다른 의미는 없던 것이다. 그러나 듣는 초봉이에게는 그렇게 단순하게만 들리지 않았다. 초봉이는 가슴속이 용소준치는 채 울던 것도 잊어버리고 벙벙하니 앉아있다. 승재가 나서서 나를 구해주고
그리고 다 그러기로 했다고? 오라, 시방도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다시 걷어주려고? 이렇게 생각할 때에 초봉이는 금시로 몸에 날개가 돋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정말 그랬구나. 그래서 저렇게 찾아온 것이고 그런 것을 앞불싸 정말 조금만 참았더라면 1시간만 참았어도 생각이 이에 미치자 그만 상성이라도 할 듯 훌훌 뛰기 쉽게 안타까웠다. 이 정당한 오해는 물론 개봉이의 고의도 아니요. 초봉이의 잘못도 아닌 것이다. 초봉이는 동생의 등 위에 또다시 엎드려 애가 끓이게 운다. 승재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하면 이다지도 기쁜 노릇은 생후 처음이다. 그러나 시방은 이를 저지른 뒤다. 부질없이 큰 기쁨이 순간에 어긋남으로 해서 내 것이 아니고 말았으니 세상에도 이런 야속한 노릇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도 승재가 이제껏 나를 사랑하는 것은 반갑지 않으냐. 그렇지만 반가우면 뭘 하나. 이제 죽고 말 테면서 아니 그래도 글쎄 어떡하나. 어떻게 이렇게 되풀이를 하는 동안 초봉이는 일이 기쁜지 슬픈지 마침내 분간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한다. 이윽고 승재가 안방으로부터 건너와서 우두커니 문치에가 선다. 승재가 건너온 기척을 알고 초봉이가 먼저 몸을 일으켜 도사리고 앉으면서 숙인 얼굴을 두 손으로 싼다. 뒤늦혀 개봉이도 얼굴을 들어 옆에 섰는 승재에게로 통통 부은 눈을 돌린다. 승재는 그 뜻을 알아차리고 도리질을 한다. 형보는 아주 치명상으로 절명이 되었던 것이다. 승재가 몸 주체를 못하고 섰는 것을 개봉이가 눈짓을 해서 그 자리에 편안찮이 앉고 세 사람은 초봉이가 땀 가늘게 느껴올 뿐 다같이 말이 없어 한동안 잠잠하다. 언니, 침착을 회복하여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던 개봉이는 얼마 만에야 목소리를 가다듬어 형을 부르면서 파투 더 다가앉는다. 초봉이는 대답 대신 얼굴에 손만 떼었다가 도로 가린다. 언니, 저 경찰서로 가서, 자연을 허우, 그걸 참아. 말을 채 못하고 개봉이는 한숨을 내쉰다. 초봉이는 움칫 놀라 얼굴을 들고 동생을 바라본다. 뭐라고 할 수 없는 착잡한 표정이 퍼뜩퍼뜩 갈려든다. 동생의 말은 선뜻 반가운 소리였었다. 그러나 야속스러운 혼수였다. 자연? 자연을 하다니. 오두커니 동생의 얼굴을 건너다보고 앉았던 초봉이의 입에서 그것은 누구더러 하는 말이라기보다도 자탄에게 온 넋두리가 흘러져 나온다. 자연을 하던 징역을 살라고? 사형이라면 차라리 좋지만 징역을 살다니. 인전 하다 못해서 징역까지 살아? 그 몹쓸 경난을 다 겪고도 남은 고생이 있어서 징역까지 살아? 못하겠다. 난 기왕 죽자고 하던 노릇이니 죽고 말겠다. 죽고 말지 징역이라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응? 내가 뭘 잘못했어? 장영보 그까지 파리 목숨 하나만도 못한 생명. 파리 목숨이라는 남한테 해나 없지. 천하의 몹쓸 낙당. 그놈을 죽였다고. 그게 죄란 말이냐? 어쩌니 그게 죄냐? 미친 개는 때려 죽이면 잘했다고 추앙하지. 미친 개보담도 더한 걸 죽였는데 어째서 죄란 말이냐? 난 억울해서 징역 못 살겠다. 왜 내가 징역을 사니? 인전 2달이 쭉 뻗고서 편안히 죽을 것을 왜 일부러 고생을 사서 하니?
가슴을 쥐어뜯고 몸부림을 치게 애달픈 것을 못하고서 다시 손으로 얼굴을 싸고 온다.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줄줄이 흘러내린다. 승재가 눈에 눈물이 가득 코를 벌심벌심 황소같이 씩씩거리고 앉았다. 참혹한 살상에 대한 불쾌했던 인상이 쓰러지는 반면 그 살상을 저지른 초봉이의 정상에 오히려 동감이 되면서 일변 독초와 독초, 그것을 가꾸는 육법 전서회의 울분이 치달아 오르는 것이다. 그는 시방 가슴에 불이 치미는 깐으로는 단박이라도 뽑아들고 거리로 뛰쳐나갈 것 같은 것을, 그러고서는 막상 어디 가서 누구를 행시를 낼 바를 몰라 그것이 답답했다. 어떻게 해요, 응? 개봉이가 고개를 돌리고 조르듯 성화를 한다. 승재는 그 말을 대답을 못하고 빌어먹을 놈의 볼먹은 소리로 두런두런 주먹으로 눈물을 씻다가 그 다음에는 이라도 갈듯 어디 보자 하면서 허공을 눈 부릅뜬다. 뚱딴지네 개봉이는 승재한테 눈을 흘기면서 입안 옛말로 쫑알거리다가 형을 부여잡는다. 언니, 개봉아. 초봉이는 부지를 못해 동생이 어깨에 얼굴을 묻고 엎드려서 울음소리 섞어 하소를 한다. 개봉아, 이 노릇을 어떡하니? 어떡하면 좋을거나, 응? 죽자고 해서 죽을 수도 없고 살자고 해도 살 수도 없고 이 노릇을 어떡하면 좋단 말이냐. 에구 개봉아. 언니 할 수 있어? 정상이 정상이고 또 자술했으니깐 형벌이 그대지 중하든 안 될 테지. 다직 한 10년 아니 한 5, 6년밖엔 안 될지도 모르니 그것만 치르고 나오면 고만 아니요. 그다음에 다 좋잖아. 송인 그새 동안 아무 걱정 말라 하고 그저 몇 해 동안만. 그렇지만 언니가 그 짓을 어떻게 진역살이를 어떻게 하오. 아이고 이 일을 어째. 달랜다는 것이 마지막 가서는 갇혀서 울고 만다. 막혔던 북둑을 터트리는 듯 형제가 도로 어우러져 울고 있고 승재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앉았고 하기를 1시경이나 지나간 데다. 초봉이는 불시로 눈물을 거두고 얼굴을 들어 승재에게로 돌린다. 승재도 마침 울음소리를 끊긴 데 주의가 가서 고개를 들다가 초봉이와 눈이 마주쳤다. 초봉이는 무엇인지 간절함이 어리어있는 눈동자로 무엇인지를 승재의 얼굴에서 찾으려는 듯 한참이나 보고 있다가 이윽고 목맨 소리로 그렇게 할까요? 하라고 하시면 하겠어요. 진역살이라도 하고 하겠어요. 하면서 조르듯 묻는다. 의외요. 그러나 침착한 태도였었다. 승재는 그렇듯 어떤 새로운 긴장을 띤 초봉이의 그 눈이 무엇을 말하며 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잘 알 수가 있었다. 알고 보니 대답이 막히기는 했으나 그는 시방 이 자리에서 초봉이가 애원하는 듯 그 명일의 언약을 거절하는 눈치를 보일 용기는 도저히 나지라 못했다. 뒷일은 아무것도 걱정 마시고요. 다녀오십시오. 승재의 음성은 다정했다. 초봉이는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네. 고즈넉히 대답하고 숙였던 얼굴을 한 번 더 들어 승재를 본다. 그 얼굴이 지극히 슬프면서도 그러나 웃을 듯 빛남을 승재는 보지 않지 못했다. 자, 지금까지 내 손안의 책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만식 선생님의 친일 행적을 최초로 인정한 작품 민족의 죄인을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